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6월 24일 오후입니다. 10시 20분 정도가 됐네요. 오늘 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보도 자료가 아니라 또 보도 설명 자료죠. 자, 이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하는 취지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가장 또 폭풍이 세게 일었던, 많은 혼란을 줬던 게 바로 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시기 조기화.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그리고 재개발은 구역지정. 그래갖고 요게 이 시점 이후로 언제든지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유명한 입지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수에 대한, 그리고 매도에 대한 자유도가 엄격해질 것이다,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때 이제 국토부하고, 국토부에서 밀고 있는 거는 이제 이사대책 3080인 것이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제 민간정비, 여기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조력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취지인데, 여기서 혼란을 빚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 오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제도들이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고, 실제로 세금을 더 내시기도 하시고, 오해하셔가지고 잘못 알고, 뭐 신고 같은 것도 누락하거나 이런 경우에 세금 많이 내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안전진단 그 통과, 이걸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소급이냐, 이건 소급 아니냐.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 그 정비사업 쳐도, 뭐 재건축 경우에도 이게 소급 적용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 안전진단 통과 후의 시점을 정하면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나는 이미 샀는데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조합원 지위가 없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제 영상을 받고 이 조문을 보셨으면, 이 보도자료를 꼼꼼히 보셨으면은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오해가 소급 적용되냐. 이게 안전진단 통과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혼돈하는 게 이제 안전진단, 이제 구역지정, 이거를 두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미 지나간 현장들인데 여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뭐 이렇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진단 통과 이후, 그리고 구역 지정 이후 언제라도 정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이때 바로 그 발현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이게 중요해요. 이 이후가 바로 이제 제한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사면 없는 겁니다, 지위가.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급 적용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날 이후로 언제든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날 이후에 언제든지 기준일이 중요한 건데, 이날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난 이날 이후에 샀는데, 이렇게 돼서 혼선을 빚은 게 1번인 것이고, 2번도 똑같은 게 뭐냐면, 자,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그 각 현장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 현장마다 다르다라는 것인데, 자꾸 이제 앞선 1번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일괄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오해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 이제 9월 무조건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 날부터, 그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처럼 그냥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처, 조합 설립 요 단계에서 현행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제 시도지사가 정하면 이 이전에 안전, 그리고 구역 지정 이날 이후 이 사이에 언제든지 정할 수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일을 그냥 마구잡이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이 불안 징후 갑자기 급등하거나 많은 투자의 자본이 몰린다거나 이런 투기 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넘어오면은 요게 그때도 썼어요. 그때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자, 예외 규정을 두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일을 정해도 아예 모든 것들이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 상속, 해외 이주,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그리고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경우, 이거는 10년 이상 보유, 그리고 5년 이상 거주죠. 요거를 채웠을 때, 그리고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도록 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오는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안전진단 통과 후 무조건이 아니라, 그리고 구역 지정 이후 무조건이 아니라, 자, 이 사이에 구간이 있죠. 이 사이에 어느 구간이죠? 바로 재건축은 이제 조합 설립, 그리고 재개발은 관처. 이 지전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지정하게 되면 그 기준일 바로 다음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Q&A가 나와요. Q&A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럼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대 효과는 뭐냐 해서, 지금 규제 완화감이 커졌죠. 언제부터? 보궐선거부터. 오세훈 시장님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서 시장 불안이 재현되고 있어. 그래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점이다. 그래서 요게 기점이다. 이 사이 지점입니다.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장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정비 사업 할 건데 그 이전에 최대한 투자 수요들이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장단이 있어요. 전에도 설명했지만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개정 시행이. 그 전에 이것 때문에 거래 이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정비사업.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는 이게 딱 쪼여지니까 그 이전에 극초기 있잖아요. 극초기. 이제 안전진단 통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용 연수, 그 요건들, 법정 요건, 요런 것만 갖춰도 이제 초반 프리미엄, 초피가 많은 자본이 몰리면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이 시장에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대로 좀 놔두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본이 엄한 곳으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가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큰 지역으로 자본을 왜 내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그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일 이후 양수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기준일 지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바로 지정한 경우죠. 바로 지정한 경우. 이러면 장기간 거래 제한 등 지나치게 재산권 침해되는 거 아니냐, 예외 사유는 없는지, 이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죠. 오히려 다른 곳으로 자본들이 몰리게 된다고. 여기를 막으면 이쪽으로 간다. 네덜란드 소년 팔 막는 거랑 똑같아요. 재건축 시장 막으면 재개발 가고, 재개발 막으면 또 초기 정비 사업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해서 또
그 위에 도계위까지 심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많은 검수와 이 선정 과정을 거쳐서 엄격하게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기준일 지정 이전에는 정상거래는 상관없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발현되는 그 효과는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예외 규정, 요걸 보세요. 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어디 아프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기준일 지정 이후에라도 장기 소유하거나 불가피한 이주 매매, 불가피한 건 뺄게요. 이게 중요해요. 장기 소유하거나,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물건 더 묶입니다. 왜 묶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 5년 거주 10년 소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10년 소유는 당연히 가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5년 거주예요. 이런 재건축, 이 재개발, 이런 현장에 5년 거주를 채우게 됩니다. 미리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물량들, 정비사업 관련된 그 물량은 초기 물량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안 나옵니다. 5년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안 나와요. 임대 물량도 안 나오고 당연히 매매를 안 하겠죠. 매매를 안 하겠죠. 5년을 채워서 나중에 비싼 값에 팔겠죠. 나중에는 이 해당 지역은 아예 못 사고 못 파니까 요런 물건들이 나오죠. 엄청 비쌀 거예요. 이거는 금값이에요. 금값. 초 다이아 금값이 됩니다. 요런 물량. 그래서 미리 5년을 채우려는 전략을 세울 겁니다. 이게 알짜 전략이에요. 5년을 무조건 채울 겁니다. 10년이야 뭐 금방 소유만 하면 되니까요. 10년 소유하고 5년 미리 거주하면서 나중에 완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물량이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지역에서 이런 게 하나 딱 나와봐요. 난리가 나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이거는 당연한 소리죠. 지금 현행이랑 뭐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2년 이상 정비계획 위반이 없는 경우,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시 한 번씩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또 있죠. 요게 또 이게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규제가 뭐냐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건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정비사업지, 재건축, 재개발구역은 조합원지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투기수요 유입 방지한다. 그래서 자, 예외 규정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에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이 예외 규정 1번 적용하는 건데, 이제 이 조합 설립 인가부터, 그러니까 현행이죠. 현행은 미적용. 그리고 미지정된 경우에는 적용이다. 돼 있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준일이 지정되고 안 됐고 차이예요. 기준일이 지정됐다는 건 앞서 말한 강화. 이번에 얘기 나왔던 거,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준일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여 있으면은,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 바로 장기 보유와 불가피한 이주 매매입니다. 요거 빼고는 다 안 된다. 다 안 됩니다. 다 이 예외 규정 사업이 정체되든 말든, 정체는 상관없이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리고 기준일 미지정은 토지거래구, 요거는 당연히 조합원집이 양도 가능하죠. 이 전 단계는 현행으로 가니까, 미지정 됐으니까. 자, 그때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1번은 적용하되 2번은 미적용이다. 지금 위에 1번이랑 좀 같죠? 자, 요거는 적용한데 요거는 적용이 안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5년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5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지금 빨리 설명하느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가장 강한 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이 기준일 지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까 말했던 이 장기 보유 그리고 불가피한 이주 매매는 예외 조항으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앞가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되는 거냐, 즉시 적용되는 거냐, 아니다. 기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소급 적용이냐, 아니다. 이 조합원 자격 기준일 지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하는 거니까 소급이 아니다. 이건 사후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도 재개발 옥죄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그 모든 게 앞당겨지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고 다 봐서 이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지역만 들어가는 것 뿐이고, 또 실거주 조합원이 이 장기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 정체되는 경우 이때는 또 풀어주니까 이거는 뭐 옥죄는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 또 이렇게 그 장기화되는 거죠. 이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적용 제외다. 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지체가 돼도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일부러 이용하려는 그러한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구역들이 머리를 쓸까봐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늦춘 다음에 거래 가능하게 할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다음 내용 8번, 9번 이게 보시면 8번은 넘어가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여기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오늘 얘기했던 것이 같이 적용되나 똑같나 보면 동일하게 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투기 수익 미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민간 정비 그냥 일반적인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요건 이제 이사, 참 헷갈리죠. 요건 3080 요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또 6월 28일 우리 요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랑 같지 않다. 요거는 뭐 더 강하게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 요것도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오늘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예외 그 거의 강력한 힘을 갖는 강력한 힘을 갖는 거는 바로 장기다. 장기 거주 보유, 이제 실수요자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5년을 먼저 거주를 채우려는 분들로, 특히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요거는 정말 그 어차피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들 서울에 보면은 다 보통 우수한 입지에 있어요. 우수 입지에 있기 때문에 요게 나중에 그 기준일 정해지고 사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거래를 못 하잖아요. 일찍부터 거래를 못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요런 물건이 나오게 되면 그게 또 금값이 된다. 요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거주 5년을 채우기 위해서 요분들이 여기에 이제 임대도 우수입지의 임대가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요 보도 자료 또 설명 자료죠.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 이게 직후에 또 이 제도가 바로 효과를 나오는 게 아니라 기준일이 중요하다. 요 얘기와 예외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은 어떠한 것도 요거는 장기는 이길 수 없다.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실시간 방송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완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제가 찍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시간 될 때 요런 글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